우리가 보는 실질적 AI 슈퍼사이클은 2, 3년 뒤에 보게 될 거예요. 공장에서도 공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자들이 조이고 이걸 생각했는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로봇들이 제대로 다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공장 노동자들의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AI 슈퍼사이클이 2025년에 온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단계별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어떤 기업이 좀 낳고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흐름에서 메인적인 흐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책에서 AI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데 책 제목이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인데 2년 뒤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지금 AI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지금 보면 엔비디아 막 뭐 1년에 뭐 몇 배가 오르고 했는데 여기서 내년, 내후년에 더 한다고 뭐 약간 이렇게 우려하거나, 특히 이제 IT 버블 뭐 많은 얘기들에 언급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좀 긴 흐름에서 좀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이 흐름은 어떤 거냐? 2010년 전으로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I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어 왔고, IT, 클라우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됐지만 다 핸드폰이라든가 온라인 세계에서만 돌아갔고, 핸드폰 일부 영역, 기업들 일부 영역에서만 갔다는 거죠. 근데 챗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 예를 들어서 가장 저희가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갔을 때 실시간 정보 데이터들을 바로 AI가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받고 분석하는 것들이 연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뭐 테슬라 얘기가 나오지만 테슬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보내서 계속 연산을 해서 하는 작업들이 이미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챗GPT라든가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를 가지고 막 2, 3년 전부터 마치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성형 AI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거에 기반한 반도체 기술들은 2010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온라인 일부 영역을 넘어서 오프라인 영역으로까지 갈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임계선이 넘어갈 정도로 성능이 넘어갔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시도들이 나왔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군대에서 쓰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모습들이 실시간 현장 데이터로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막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빅테크들이 막 투자를 시작한 단계고,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효용을 보고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가장 가시적인 시점이 뭐냐?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데 그리고 제가 책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업단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의 자동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장에서의 생산성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A라는 라인에서 갑자기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그랜저를 만들다가 소나타를 만들다가 여기다가 비행기를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최첨단 공장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미 현대차도 지금 조지아 공장에 그런 데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부터 아우디, 벤츠 이미 만들고 있고, 그걸 지원하겠다고 엔비디아가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테슬라는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뭐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하고, 걔네가 생뚱맞게 로봇을 한다고 로봇을 지금 공장에다가 올해 연말까지 뭐 1000대를 풀겠다 하는 것들이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말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내년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후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저희가 인터넷이 처음에 깔렸을 때 막 뭐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막 얘기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통신망이 깔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또 깔리고 뭐가 깔리고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까지 나가는 그 사이클이 쫙 이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사이클에 들어선 거죠. 그럼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종목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흐름이 단순하게 1, 2년만이 아니라 2008년에서 10년부터 이어진 흐름.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대들이 인터넷이 익숙한 세대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MZ세대는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동시대 부모님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같은 나이대 사람들하고 심리적으로 하는 생활 패턴이 더 비슷하다.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이나 인도에 있는 그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하고 하는 행동이나 패턴이 어느만 다른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전 세계 이 MZ세대들이 비슷하게.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나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첨단하고 그게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서 생산도 바꾸고 우리가 하는 유통도 바꾸고 우리가 하는 운전이라든가 모든 습관들도 다 바꾸는 거. 그런데 지금 그 MZ의 M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경제에 진출한 지 6년, 7년, 8년 이제 과장급, 차장급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를 집행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이게 맞춰졌고 거기에 우연히 코로나라는 변수가 덧지면서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질적 AI 슈퍼사이클은 2, 3년 뒤에 보게 될 거예요. 공장에서도 공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자들이 조이고 이걸 생각했는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로봇들이 제대로 다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공장 노동자들의 메인이 되는 거죠. 이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뭔가 조이고 닦고 물건을 사고 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다 핸드폰으로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일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사무실을 넘어서서 사무실 밖에 물류센터라든가 공장까지 몽땅 다. 우리는 아직 핸드폰으로 노는 거에 영역만 있지 그게 안 구현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영역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실제로 테슬라라든가 자동차 몇몇 업체들이 이미 그런 공장들을 개조하거나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왜 이 단순 작업을 하는데 조리용 기구들이 로봇이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로봇들이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예약하듯이 예약 주문하면 애가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조리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물품들도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문, 소싱하고 그것들을 로봇이 와가지고 다 하고 왜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색감과 관점의 차이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문제였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그걸 구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사회 전체가 다 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AI 슈퍼사이클이 2025년에 온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단계별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어떤 기업이 좀 낳고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흐름에서 메인적인 흐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거는 지금 세대들이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계속하면서 자동차, 신용카드, 뭐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한 10년, 15년 갔던 것처럼 지금 MZ세대들이 경제에 이제 막 진입됐으니까 이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올라가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거를 실생활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는 시기가 25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AI 하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공감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IT 전문가나 반도체 전문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해하기 쉽게 토스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은행마다 모바일 앱이 다 있잖아. 다 가입돼 있잖아. 그리고 거기 다 수천만 명씩 가입자 있거든요. 근데 토스가 장사가 돼? 카카오뱅크가 장사가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30대 전후부터도 다 웃으시겠죠? 다르거든요. 많이 가입돼 있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활성 사용자 수가 다르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액티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삼성이 옛날에 초창기 때 인터넷 처음 살 때 유니텔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네이버, 카카오 하는 거. 근데 그때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은 없었을 때니까요. 그때는 시도할 만했어요. 그게 이 삼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삼성에서 메인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실패했죠. 지금
현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다 안 됐던 건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안 하죠. 심지어 아마존도 한국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쿠팡 때문에 한국을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카카오톡 잡겠다고 덤벼들겠다는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인터넷 세상에서 한번 플랫폼이 되고 메이저가 되면 그 영역에서는 어떤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대신에 요즘에 구글 검색을 많이 쓰고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하고 한국의 카카오톡 대신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쓰면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생태계가 아니고서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조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의 반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드는 AI 그 사용자들과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쿠다라고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엔비디아와의 생태계만 구축이 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 생산을 TSMC한테 하잖아요. TSMC와 엔비디아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생태계가 있고, 지금 최근 거기에 HBM이 중요해지니까 하이닉스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TSMC가 하는 영역들을 보면 TSMC가 그 만드는 반도체라는 게 그냥 양산형 반도체가 아니에요.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특화형 반도체예요.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하는 프로그래머 언어들이 다 다르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럼 거기에 맞게 내 생산 시스템을 다 최적화시키는 것도 다 달라요. 그냥 내가 그냥 딱 디자인하고 딱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유튜브 찍지만, 예전에는 방송국 MBC, KBS, SBS 거기 스튜디오에 딱 거기만 맞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마다 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녹화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왜 요즘 들어와가지고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메이저 신문사들이 예전 같지 않고 방송사들이 왜 안 될까요? 근데 이 일들이요, 반도체 제조나 사용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책을 보시거나 좀 더 보시는데, AI 반도체 분야에선 적어도 엔비디아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아마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한 2달, 3달 전만 해도 AMD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격차 좁힐 거야 라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70%, 80%의 영업이익률을, GP 마진율을 왜 내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그다음 메신저가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거하고, 예전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그 다음에 엠파스 그런 인터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익을 보면 네이버 이익이 거의 한 8, 90% 되고, 다음 한 5에서 10% 되고, 엠파스는 거의 적자나고, 결국 다음 그 사이트 망해가지고 카카오한테 넘어갔죠. 그때 이제 카카오 투자하시는 다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야, 네이버 대비 너무 싸지 않아? 이상한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인터넷 네이티브 하신 분들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윗분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조 영역으로도 실물 영역으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조 현장이나 반도체 설계라든가 반도체 로직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반도체에서 뭐 후공정 패키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패턴이, 카카오톡 패턴이 모든 산업으로 다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산업에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가 다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논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이미 실제로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음에도요.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자동차만 될까요? 그게 왜 반도체만 될까요? 물류는 안 될까요? 해운업은요? 조선업은요? 이 과정들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참고로 엔비디아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비싼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반드시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주식이 없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될까요? 예, 제가 예전에 딴 데 가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약간 그렇게 됐는데, 저는 보유자라면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좀 사람마다 차이인 것 같아요. 생태계가 가끔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절대 불변일 줄 알았는데 지금 구글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잠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가 구글의 영역을 이렇게 잠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적 변화가 나타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태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구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2018년, 19년부터 엔비디아 GTC 젠슨왕의 기조연설을 1년에 2번 하는 걸 매번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직까지 생태계의 위험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게 이제 한 몇 개월 사이에 월가에서도 계속 하는 거고, 최근에 드디어 이제 200불, 과거 기준으로 2,000불 목표 주가까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위협되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매도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1,000불에서 지금 1,300불, 거기에서는 단기 버블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닉적인 영역이긴 해요. 근데 테크닉적으로 했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생태계가 끊길 때까지는 간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카카오톡을 경쟁사가 뭔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카카오톡 옆에 무슨 메신저 몇 개 생겼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토스 옆에 뭐 무슨 은행 아무 의미 없어요. 네이버도 외국 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글, 유튜브가 너무 독과점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할 거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배팅하신 분들은 망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엔비디아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